전에 죽은 거 알지? 알았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테크노사우루스의 티라노입니다. 어제 그저께, 그러니까 지난 23일날 드디어 쿠팡에서 미패드5의 국내 정발이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요, 하루도 아니고 반나절 만에 이 쿠팡이 준비한 초도 물량이 완전히 품절이 될 정도로요, 이 인기가 아주 그냥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영상이 미패드5 칭찬만 한 건 또 아니었잖아요. 야, 요게 구매하신 분들의 심기를 좀 건드렸나 봅니다. 어제 오늘 그냥 필터링된 욕이 어마어마해요. 아니 근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런 사람은 또 나보고 돈 받고 중국 거 빨아준다라고 소설을 쓰고, 반대쪽에서는 또 깐다고 욕하고. 아니 뭐 이거 한쪽을 딱 골라야 되는 거야? 깔라면 까고 아니면 빨라면 확실히 빨고? 이거 우리 엄마가 어디 한쪽 편 들지 말라 그랬는데. 전 좀 맞아야 해요. 아무튼 이게 막상 정발이 되고 나니까 P11 프로 2021이랑 이 미패드5랑 또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미패드5와 P11 프로 2021을 간단하게 좀 비교를 해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리고요, 두 제품에 대한 상세 리뷰는 이미 하나하나씩 전부 다 올라갔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지금 와서 한 개씩 뜯어가면서 비교를 하기는 좀 그렇고요. 오늘은 거기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은 조금 자세하게, 그리고 거기서 다뤘던 내용들은 간단하게 썸머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싱과 구성품부터 보시죠. 박스는 느낌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재질도 뭐 그렇고요. 그냥저냥 저렴한 느낌, 둘 다 똑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는 구성품에서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둘 다 내수용 제품인 경우에는 미패드5에서는 충전 케이블이랑 어댑터까지 빠져있는데, 이게 이제 쿠팡에서 정발한 정발 제품은 어댑터랑 케이블이 제공된다는 것 같고요. 제가 듣기로는요, 어댑터가 33W급은 아니고 22.5W급이 제공된다는 것 같습니다. 반면 P11 프로 2021에서는요, 20W급 어댑터와 USB A to C 타입 케이블이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디자인은요, 요거는 취향에 따라서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뒷면부터 일단 보여드리면요, 미패드5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쪽에 살짝 이렇게 포인트를 준 거, 그거 이외에는 단색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편이고요. P11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투톤 디자인에 금속 레노버 배지 등 조금 더 뭐랄까 멋을 내려고 한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전면 쪽으로 오면요, 미패드는 전면 카메라가 세로 방향으로 봤을 때 상단에 박혀있는 전형적인 세로형 태블릿의 모습인 반면에요, P11 프로 2021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가로 방향으로 봤을 때 상단에 박힌 전형적인 가로형 태블릿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질은요, 미패드5 같은 경우에는 후면부는 플라스틱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 밖에 전면 재질은 글라스, 프레임은 알루미늄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조금 독특한 점이라고 한다면 측면 쪽을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요, 사이드의 알루미늄 프레임과 디스플레이 사이에 플라스틱으로 된 검은 하우징이 한 겹 더 덧대어져 있습니다. 반면 P11 프로 2021 같은 경우에는요, 사이드의 프레임이 후면까지 쭉 이어지는 통짜 유니바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전면 디스플레이는 요 유니바디 사이로 쏙 들어가서 바디 엣지 위로는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는 이런 플랫한 모형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모양이나 색 등 디테일한 취향이 반영되면은 얘기가 다르긴 하겠지만, 적어도 재질 그리고 마감 측면에서 봤을 때는 두 제품 중에서는 확실히 P11 2021이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 분명히 듭니다. 그리고 두께나 무게 등 그 밖의 외적인 요소도 조금만 보여드리면요, 두께는 각각 7.11mm, 6.02mm로 약 1mm 정도 미패드5가 조금 더 두껍고요. 베젤은 인아웃 베젤을 합쳐서 각각 9.3mm, 8.3mm로 역시나 1mm 정도 미패드5 쪽이 더 넓고요. 무게는 각각 509g, 494g으로 약 15g 정도 미패드5 쪽이 더 무겁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도 요 정도면은 조금 외관적인 디테일은 미패드5가 P11 프로 2021에 비해서는 조금 빠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자, 다음은요, 디스플레이 부분입니다. 야, 요거는요, 두 제품 다 장단점이 비교적 좀 명확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더 좋습니다, 혹은 이게 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 잘라 설명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게다가 요 부분은 제가 이전 리뷰에서도 굉장히 세밀하게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요, 비교적 짧게 항목별로 어떤 디스플레이가 어떤 항목에서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는지 요것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펙시트 상으로는요, 미패드5는 11인치에 1600x2560 해상도에 16:10 비율, 120Hz의 주사율을 가지는 LCD 디스플레이, P11 프로 2021은요 11.5인치에 1600x2560 해상도, 16:10 비율, 90Hz 주사율을 가지는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는 건요, 제가 이전 상세 리뷰들을 싹 긁어서 요약을 해서 항목별로 어떤 게 더 나은 퀄리티를 보여주는지 요거를 정리한 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요게 한쪽으로 좀 스탯이 몰빵이 되어 있는 편이 아니라서 여러분들도 보실 때 뭐가 좋은지 잘 감이
감이 안 오실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실제로 그런 게 맞습니다. 저도 어느 한쪽이 더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가령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첫째, 비교적 화면에 고정된 아이콘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자리 잡고 있고 비교적 또 장시간 화면을 켜놓고 사용하는 패턴을 가지는 게임용 요 기준에서 보면은 번인 등 위험이 없는 미패드 5가 조금 더 좋다 이렇게 평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둘째, 안보 표현력이나 색 표현력, 더 큰 화면 등의 요소가 중요한 영상 컨텐츠용 또 요 기준에서 보면요. P11 프로 2021이 좋다라고 좀 느껴지고요. PDF 파일을 보시거나 웹서핑 등 글자를 읽거나 스크롤링이 많은 상황에서는 가독성이나 주사율이 더 높은 미패드 5가 또 좋겠죠. 이렇듯 내가 이걸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케바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이 디스플레이라는 게 태블릿을 선택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맞긴 하지만 그렇다고 태블릿을 고를 때 디스플레이만 보고 고르는 건 또 아니거든요. 가령 게임용으로는 디스플레이보다는 AP의 성능 혹은 쿨링 솔루션이 더 중요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영상 시청에 있어서는 안보 표현보다는 배터리 타임이 중요한 사람 이런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여러분들 대신에 요거를 선택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요건 여러분들께서 직접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세부 항목들 있잖아요. 성능 세부 항목들. 그걸 기준으로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 기준에선 어떤 게 중요한지 요거를 판단을 하셔가지고 직접 결정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은요. UI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미패드 5는 이제 정발이 되었기 때문에 롬 관련해서는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죠. 한글화, 안 되는 앱 등 이제 거의 100% 자유로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봤을 땐 이거 하나만으로도 P11 프로 2021에 비해서 굉장한 우위를 점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게다가 MIUI 같은 경우에는요. 내수용이랑 글로벌이랑 물론 살짝 차이가 있긴 하지만 사실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기능상으로도 동작 애니메이션 상으로도 뭐 비슷하기 때문에요. 굳이 내수용을 갖다가 선택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반면 P11 프로 같은 경우에는요. 내수롬에서 사용되는 GUI 같은 경우에는 최적화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긴 했지만 어쨌든 세팅 잡는 거 요거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정발 제품에 비해서는 당연히 불편함을 감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또 이게 만약에 글로벌 롬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전에 이제 2020 버전의 P11이나 P11 프로에서 보여줬었던 글로벌 롬의 최적화 수준은요. 이건 뭐 똥 중에 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별로였었기 때문에요. 이건 지금 어떻게 봐도 현재로서는 MIUI가 훨씬 더 낫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딱 하나 좀 아쉬운 점이 있죠. 레노버의 GUI에서는요. PC 모드, 레노버 원 같은 연동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요. 진짜 네이티브하게 작동이 되기 때문에 진짜 좀 어거지로 작동이 되는 듯한 느낌이 났었던 이 미패드 5의 PC 모드 요거랑은 느낌이 좀 많이 다를 겁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때문에요. 미패드 5에서 포고핀으로 PC 모드 연결해가지고 그냥 문서 작성 따라락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요. 이 미패드 5의 PC 모드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별로일 수 있다는 점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요. 키보드와 필기 부분입니다. 사실 요거는요. 애플이나 삼성에 비해서는 뭐 예나 도토리 키재기이기 때문에 여전히 제 기준에서는 필기가 가능한 안드로이드 태블릿 그러면 갤럭시 탭으로 가는 게 무조건 맞긴 한데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들 항상 요 부분을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번에는 간단하게 좀 요거를 갖다 평가를 해드릴게요. 일단 키보드는요. P11 프로 쪽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게 뭐랄까 레노버가요. 노트북에서도 가격 대비 키보드가 진짜 다 좋은 편이거든요. 정말 가격 생각을 하면요. 키보드 품질이 가격 대비 구리다. 이런 적이 진짜 단 한 번도 없을 정도로 항상 키감은 평타 이상 해왔었는데요. P11 프로 2021도 그 애들이랑 거의 맥락이 비슷했어요. 약간 그 아이디어 패드 슬림 시리즈에 들어가는 그 키보드에 거기에서 키스트로크 높이만 살짝 내린 느낌? 딱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 미패드 5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참 전반적인 퀄리티를 보면 이걸 나쁘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데 진짜 딱 하나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게 좀 굉장히 불편한 느낌을 줬어요. 그 느낌이 뭐냐? 키가 이제 바닥에 닿기 전에 그러니까 그 직전에 뭔가 그 특유의 찐득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조금 느껴집니다. 이게 이제 타건을 해보면요. 잠깐 할 때는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게 장시간 타건을 하게 되면은 느낌이 좀 확 달라집니다. 정말 손가락이 진짜 확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하게 피드백이 오는 편이라서요. 요게 좀 굉장히 아쉬웠어요. 게다가 플러스 저는 이제 태블릿에서 잘 사용하지 않긴 하는데 키배열 같은 경우에도요. 이 미패드 5 쪽은 최상단에 펑션 키 들어가는 한 줄이 이렇게 빠져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하단부에 트랙패드가 없기 때문에 PC 모드를 만약에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포인터를 사용하려면 별도의 무선 마우스를 갖다가 사용해야 된다는 점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게요 진짜 아이러니한 게 펜은 또 완전히 반대입니다. 미패드 5 쪽이 P11 프로 2021보다 훨씬 더 편리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충전 방법이 P11 프로에 비해서 너무 간단하고요. 두 번째, 요게 이제 붙으니까 수납도 굉장히 편한 데다가 셋째, 진짜 팜 리젝션 기능이요. P11 프로에 비해서 미패드 5 쪽이 월등하게 좋다라고 느낄 정도로 퀄리티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진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요, P11 프로의 팜 리젝션은 정말 쓰레기예요. 다만 펜 필기감 자체, 요거는 이제 P11 프로랑 얘랑 이제 동일한 방식의 펜을 사용하기 때문에요. 요거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느끼기가 힘들었었고요. 심지어 보시면은 이 펜을 여기에서도 그리고 여기에서도 필기가 가능합니다. 정말 느낌적으로나 레이턴시 면에서도 이건 그냥 똑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비슷했어요. 자, 다음은요 센서 및 기타 스펙 부분입니다. 사실 센서 같은 경우에는요 미패드 5는 일단 뭐 너무 뭐가 달려있는 게 없어가지고 미패드 5랑 P11 프로 이렇게 두 개만 놓고 비교를 하면 약간 양악한 느낌 나잖아요. 때문에 미패드 5 프로까지 같이 넣어서 띄워드렸다는 점, 요거를 갖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요 사실 뭐 근접 센서 빠진 거 요거는 뭐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확실한 생체 인식 한 개만 있어도 뭐 이용하는데 그렇게 불편함은 없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 미패드 5 요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실질적인 생체 인식을 아예 안 넣어놨어요. 물론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얼굴 인식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긴 한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거는요 그냥 카메라로 사진 찍은 이미지로 대조를 해서 풀어주는 거라서 요거를 솔직히 제대로 된 보안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제 가격이 40만 원, 이 가격이 물론 이제 애플이나 삼성 제품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건 맞긴 하지만 가격 자체만 놓고 보면은 40만 원이 네 애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센서 몇 푼 한다고.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요거는 프로랑 이제 좀 의도적인 금 나누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요 저는 사실 이런 거 말고는 어쨌든 프로세서만으로도 870을 살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프로를 갖다가 많이 사실 것 같았었거든요. 때문에 이런 거에서 굳이 금 나누기를 했을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자, 그 밖에는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잘하게 차이 나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 중에서 이제 굳이 차이가 좀 느껴졌던 부분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SD카드 지원 여부랑 USB 포트 전송 속도, 요거는 이제 조금 체감이 되긴 해요. 실제로 사용을 하게 되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나 진짜 OTG를 많이 사용을 했었죠. 최근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데이터 옮기실 때 요거 이제 꼽고 옮기시는 분들 계세요? 전 사실 최근에는 거의 그렇게 올린 적이 없거든요. 대부분은 클라우드를 이용을 했어요.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걸 굳이 비교를 하면은 좀 차이가 난다 이런 거죠.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크게 이게 체감이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블루투스 버전, 얘는 이제 5.0, 얘는 이제 5.1, 미패드 5 프로 같은 경우에는 5.2거든요. 그것도 솔직히 차이는 못 느꼈고요. 얘는 이제 와이파이 규격이 AC 규격, 얘는 이제 6AX 규격인데 요거는요 각자 기기를 따로따로 사용을 할 때는 진짜 속도 차이 전혀 느끼지를 못했어요. 자, 다음은요 스피커 부분입니다. 스피커는요 제가 저번에 이제 미패드 5를 리뷰를 올려드리면서 이 P11 프로 2021이랑도 같이 비교를 해드렸었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보신 분들 중에서 진짜 많은 분들께서 미패드 5 쪽이 이 P11 2021보다 조금 나은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 그게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조금 더 상세하게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얘랑 딱 두 개만 번갈아 가면서 틀어드릴 거고요. 똑같은 구간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들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취향에는 어떤 스피커가 더 알맞은지 요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Yeah, I've been running and running to keep it 100. It's all that I wanted, but lately I don't get the stomach. The higher the summit, the harder the plummet. Yeah, I've been running and running to keep it 100. It's all that I wanted, but lately I don't get the stomach. The higher the summit, the harder the plummet. They know me all over this planet. I'm just a man and I can't understand it. But now that I win and I did it myself, probably wouldn't if I got the help. They know me all over this planet. I'm just a man and I can't understand it. But now that I win and I did it myself, probably wouldn't if I got the help. I'ma get it right down sight like dig down and I'ma get it right down sight like dig down and I'ma get it right down sight like 자, 다음은요 성능과 발열 부분입니다. 사실 미패드 5 리뷰를 보신 분들 중에서요 진짜 제가 가장 많이 질문을 받았었던 게, 티라노님 제가 어떤 게임을 하는데요 진짜 860이랑 870이랑 차이가 많이 날까요? 딱
요거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그랬고요. 860이랑 870이랑은 넘버링으로는 사실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리뷰에서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도요, 계속적으로 좀 의문은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했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이전 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CPU 성능을 갖다가 미친 듯이 갈고 쓰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860이랑 870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이거 뉴 타입이 아닌 이상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요, 그런 앱의 범위가 뭐 사실상 80~90%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레인지가 넓어요. 가령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필기용 프로그램을 쓴다? 차이 못 느낍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영상을 본다? 못 느껴요. 저사양 게임을 한다? 역시나 못 느낍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스냅드래곤 860이 사실상 전 세대인 플래그십이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 탑재된 AP들 중에서는 정말 성능이 하이엔드급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인데, 이런 AP에서 앱이 버벅거리게 만든다? 이렇게 만들면요, 앱 안 팔립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대부분의 앱들에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스냅드래곤 860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성능 나오실 겁니다. 다만 요게요, 안드로이드 기기에 들어가 있는 AP의 성능 수준이 애플에서 만드는 A14, A15 같은 A 시리즈의 AP랑은 성능상의 갭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편이잖아요. 때문에 이 두 OS에 같이 개발되는 고사양 앱들, 특히 고사양 모바일 게임들, 여기서는 AP에서 뽑아내는 최대 성능의 차이가 게임을 플레이할 때 프레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고성능 작업을 많이 한다, 고사양 게임을 많이 한다, 이런 분들께는 제가 앞선 리뷰에서 말씀드린 대로 860과 870 분명히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 여기서 정리를 하게 되면요, 스냅드래곤 860의 성능이 과연 어느 정도이고 요게 이제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느냐, 요걸 갖다가 따져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미 미패드 5 리뷰에서 전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꽤 차이가 나요. 하지만 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앱에 있어서 분명히 860도 충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그래도 충분한 건가, 아니면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건가, 요거를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배터리와 충전 속도 부분만 정리를 해드리고요,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전에 제가 영상에서 테스트했던 결과부터 보여드리면요, 뭐 확실히 좀 차이가 명확하게 나는 편이죠.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센서 얘기할 때 따로 요거는 설명을 안 드렸었던 것 같은데, 요거요, 두 녀석의 조도 센서의 품질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일단 미패드 5의 조도 센서는 여기, 그리고 P11 프로 2021의 조도 센서는 여기 달려있는데, 지금 보시면요, 좀 P11 프로 쪽이 조금 더 둔하고 증감량도 좀 적은 편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패널 자체의 특성에 맞게 조절값을 잡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는 하지만요, 어쨌든 배터리 테스트 시에도 밝기를 오토로 둔 게 아니었었고 딱 특정 밝기로 조절을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요, 만약에 두 제품을 갖다가 둘 다 오토를 해놓고 쓴다? 그러면은 조금 더 배터리 타임이 더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다만 이게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배터리 타임이 좀 많이 갈리는지 요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이게 뭐 사실 센서나 작동 방법들이 전부 다 다르잖아요, 기기마다. 게다가 P11 프로 같은 경우에는요, 50cm 이내로 얼굴이 들어오게 되면은 자동으로 얼굴을 스캔을 해가지고 락 스크린을 풀어주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얘는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적으로 전면 적외선 센서를 켜고 있는 꼴이 되는 거고요. 플러스 전력 소모에 있어서는 역시나 뗄래야 뗄 수 없는 AP의 종류가 애초부터 스냅드래곤 860, 870으로 다른 게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요거를 사실상 동일선상에서 놓고 비교를 하기에도 조금 무리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미패드 5 쪽의 배터리 타임에 불리한 요소도 있어요. OLED보다는 LCD가 조금 더 전력 소모가 더 크잖아요. 플러스 이 P11 2021에 탑재된 스냅드래곤 870과 동일한 AP가 탑재된 미패드 5 프로 같은 경우에도요, 이 P11 프로 2021보다는 조금 더 오래 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요, 단순히 하드웨어적인 스펙 차이 때문에 이 정도로 배터리 타임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확실히 뭔가 소프트웨어적으로는 MIUI 쪽이 조금 더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그 다음 충전 속도, 이건 뭐 사실 P11 프로 2021 쪽이 좀 많이 뒤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실제 측정 시에도 특히 어댑터를 연결하고 직후 고속 충전 속도가 쪽쪽 뽑아져 올라올 때는요, 이 차이가 좀 극명하게 벌어지는 모습이었어요. 다만 20W와 34W라는 숫자만큼 이렇게 확실하게 좀 벌어지는 모습은 보기가 어려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할 얘기는 전부 다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린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영상 자체가 정리 영상이기 때문에 따로 정리를 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때문에 오늘은요, 영역별로 조금 우위에 있는 제품이 어떤 제품인가, 요거를 갖다가 간단하게 딱딱 구분지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딱
결합을 시켜가지고 용도에 따른 추천만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매 편의성 및 AS. Mi Pad 5 압도적인 승. 둘째, 패키징과 구성품 무승부. 셋째, 재질감, 마감, 고급감. P11 프로 2021 승. 넷째, 디스플레이 무승부. 다섯째, UI적인 완성도. Mi Pad 5 승. 여섯째, 키보드, 펜 등 외부 장치 무승부. 일곱 번째, 센서 및 부가 스펙. P11 프로 2021 승. 여덟 번째, 스피커 무승부. 아홉 번째, 성능과 발열 압도적으로 P11 프로 2021 승.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배터리 Mi Pad 5 승. 자, 이제 다 정리가 되셨죠? 그럼 이제 목적에 따라서 제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목적이고 뭐고 AS가 나는 조금이라도 걱정이 된다, 혹은 나는 태블릿을 처음 쓰는 테린이다, 이런 분들은요 이 Mi Pad 5 사시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 밖의 분들, 이 첫 번째 부류에 속하지 않은 분들만 들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영상용으로서의 목적이 가장 크다, 그럼 P11 프로 2021 사시고요. 둘째, 게임용으로서의 목적이 가장 크다, 역시나 P11 프로 2021 사시고요. 셋째, 웹서핑이나 웹툰, 이북 같은 거 많이 본다, 그러면은 Mi Pad 5 사시고요. 넷째, 필기한다, 역시나 Mi Pad 5 사시고요. 다섯째, PC 모드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그러면은 P11 프로 2021 사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난 그런 거 모르겠고 무조건 배터리 오래 가는 거, 그러면은 Mi Pad 5 사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우, 목이야. 어우, 죽겠어.